열혈 강의 오영철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오늘은 2장 데이터 모델링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교재 제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다른 원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 collection of related data를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무엇인가를 대답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요 앞장에 1장에서 같은 내용이 나왔죠. 맨 밖에 외부 스키마, 그러니까 외부 단계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 스키마가 있고, 또 맨 밑에 이제 내부 스키마, 물리적 스키마가 있을 때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독립성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개념적인 물리적인 이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고 이 개념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이 가능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3번 문제는 이제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오게 될 얘기를 미리 한번 봤는데, 이게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대상을 미니월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1단계 이 데이터베이스의 요구사항, 이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요구사항, requirement collection, 요구사항을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개념적인 설계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개념적 설계, 이제 영어로 하면 컨셉추얼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컨셉추얼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컨셉추얼 스키마가 나오죠. 우리가 쓰는 ER 다이어그램을 쓰면, ER 모델을 쓰게 되면 이 결과가 ER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타인데요. 세 번째는 세 번째의 답이 요겁니다. 이게 논리적 설계, 영어로 로지컬 디자인이고, 여기 요 밑에 써 있는 게 여기 네모 속에 들어갈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로지컬 스키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DBMS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 관한 것을 썼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릴레이셔널 스키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이제 물리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 영어로 이제 피지컬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 전반적에 걸쳐서 우리 목차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첫 번째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에서의 하향식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계에서 어떻게 매핑을 해나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리적인 설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교재 보시면 교재 3장에 71쪽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1쪽에 있는 내용을 미리 한번 연습 문제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산출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를 하면 그 개념 스키마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고, 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 논리적 스키마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고, 물리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제 내부 스키마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 3번에 대한 내용이 약간 그림에서 오타가 있는데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4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 다음 설명하는 것이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4번 문제에서는 여기 보기가 있죠. 논리적 데이터 구조의 물리적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 간의 사상을 정의한다. 네, 번역한 결과가 데이터 사전에 데이터 딕셔너리를 말합니다. 저장되게 한다. 이 얘기는 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배운 DDL, DML, DCL 중에서 그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번 DDL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답은 가번이고요. 5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3계층 스키마 중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스키마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서 개념적인 설계를 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번 개념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역시 정보처리기사 시험 문제 한번 놨던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관한 사항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여러 그 자격증 시험들은 영어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This is a thing and real world independent existence. It may be object with a physical existential. 예를 들어서 particular 어떤 사람이나 자동차나 집, 어떤 사원 이런 것과 또는 object with conceptual existence.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회사나 어떤 직업 또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대학 과목들, 이런 내용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하면서 배웠죠.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 엔티티죠. 그 다음에 7번은 저희가 ER 모델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엔티티는 네모로 표시하고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표시하고 얘들의 애트리뷰트들은 동그라미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트리뷰트가 오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답이죠. 그래서 7번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6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그림에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제 맞는 그림은 이겁니다. 이제 그림에 잘못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여기서 어디서 컷 앤 페이스트 하다가 틀리신 것 같은데, 이 코스 아이디라는 것에 밑줄 그려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 코스라는 엔티티 타입이 있고, 그 코스라는 엔티티 타입에는 코스 아이디라는 키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키 애트리뷰트 자체가 컴포짓 애트리뷰트고요. 이쪽에 또 다른 애트리뷰트 타이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코스 밑에는 섹션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건데, 여기서는 섹션은 그 부분 키, 섹션 아이디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문제가 8번이 뭐냐면, 이 섹션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는 뭐냐, 즉 키가 무엇이냐는 얘기인데, 이 부분 키의 특성상 부분 키라는 것은 이 섹션이라는 것 자체 내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이 섹션이라는 것 자체 내에서는 이 전체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뭐 자료구조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료구조라는 과목에 섹션이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이 자료구조라는 내부에서 1번, 2번, 3번이라는 것으로 어떤 섹션인지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뭐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있는데 운영체제라는 과목도 똑같이 섹션 넘버가 1번, 2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1번이 이거 섹션 아이디만 갖고는 어떤 과목이 어떤 섹션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과목의 어떤 섹션이냐, 즉 다시 말해서 코스의 이 키 애트리뷰트와 파셜 키가 항상 합쳐서 이 섹션의 그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 코스 아이디와 이 섹션 아이디가 합쳐서 식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7장에서 개념적인 모델을 논리적인 모델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7장에 보시면은 위크 엔티티를 변화하는 방법 205페이지에 있네요. 205페이지에 보면 섹션 있고 섹션 넘버가 있는데 섹션이라는 그 릴레이셔널 스키마를 만들 때는 과목 번호와 sek션 번호가 같이 합쳐서 그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7장을 이미 미리 배우기 전에도 지금 여러분이 배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문제로 내봤고 다시 7장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그 다치 애트리뷰트와 복합 애트리뷰트는 각각 어떤 것인가 했죠. 다치 애트리뷰트는 그 값이 여러 개 들어가는 애트리뷰트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이 동그라미를 이제 두 개 더블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의 보유 기술 같은 아니면 한 교수님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이런 표현 아니면은 그 뭐 학과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다치 애트리뷰트는 없고요. 이 그림에서 컴포짓 애트리뷰트, 다시 복합 애트리뷰트라는 거는 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코스 아이디. 다시 말해서 이 섹션, 코스 넘버, 시메스터 이어가 다 합쳐져서 코스 아이디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상향식인가 하향식이나 하는 문제인데 하향식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 틀린 거는 어떤 것인지를 찾는데 우리가 배운 ER 모델에서는 반드시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관계가 표시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관계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것은 그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엔티티와 애트리뷰트 사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엔티티가 되겠죠. 2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12번 문제는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근데 같은 릴레이션에 있는 애트리뷰트들 어떤 릴레이션에 이렇게 쭉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이 도메인 값을 같이 가질 수 있냐 없냐죠. 같이 가질 수가 있죠. 어떤 뭐 나이라는 게 뭐 도메인이 인테저라 그러면 사람이 뭐 또 다른 어떤 것도 인테저라는 도메인이 가질 수 있겠죠. 도메인이 뭐 나이라 그러면 이제 0부터 뭐 한 100살까지를 도메인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 어떤 아이템도 뭐 같은 도메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릴레이션에 있는 애트리뷰트는 같은 도메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2장 데이터 모델링의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